지금부터 저는 노년에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7가지 비결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시간이 많지 않으시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행복한 노년을 위한 깊이 있는 명언들을 공유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기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신체적 고통, 마음의 외로움, 죽음에 대한 불안과 같은 도전에 직면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즐겁고 충만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늘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삶의 이유를 찾아내고 결코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조금씩이라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성공은 작은 발걸음에서 옵니다. 그것을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대치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은 적당히 해야 하고, 무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식사도 천천히 잘 씹고, 과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시도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잘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말고 작은 성취에서 오는 기쁨을 즐기세요. 많은 노인들이 성급해지고 불안해지기 쉽지만 대신 삶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노년의 지혜와 행복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동안 놓쳤던 삶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데서 나옵니다. 두 번째로, 노년을 즐겁게 사는데 중요한 2가지 요소는 바로 건강과 재정입니다. 건강과 안정된 재정이 있으면 삶은 더 흥미롭고 수월해집니다. 돈은 적당히 있으면 충분합니다. 지나치게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머물 곳과 먹을 것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건강에만 지나치게 신경 쓰면서 정신건강을 잊곤 합니다. 정신건강 역시 매우 중요하며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를 햇살을 맞이하며 시작하고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며 마음을 이완시키고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나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걱정에 얽매이지 마세요. 세 번째로, 삶은 때때로 어려움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는 데 필요한 끈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테레, 페이터러, 정신입니다. 이 개념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한 스포츠 해설가가 언급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레슬링 경기에서 방어하는 선수는 뒤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땅에 엉덩이를 붙이고 버티게 됩니다. 인생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명확한 이유 없이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나일까? 라는 질문 대신 인내하며 강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네 번째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지난 60여 년간 형성된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지만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예전에는 여러 번 결혼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독신 생활을 선택하거나 여러 번 재혼하는 것이 매우 흔한 일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계획이나 자녀 문제에 대해 묻는 질문들이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무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맞지는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삶을 더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5번째로, 다양한 페르소나, 역할,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진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실제 문제는 오직 하나의 얼굴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겨울 코트를 입고 사계절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는 최소한 4가지의 페르소나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은퇴 후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하나의 역할에만 너무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역할을 바꾸는 것은 정신건강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과거에 얽매여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처지고 맙니다. 시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노인이 아닌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변화에 잘 적응하는 멋진 노인으로 살아가세요. 6째. 배우자가 병으로 인해 침대에 누워 있더라도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혼자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대부분의 정신적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며 그중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특히 은퇴 후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내의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결혼 초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내 역시 남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부부는 인생의 제2막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아이를 낳고 집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남은 세월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드뭅니다. 만약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면 노년의 이혼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혼자 사는 것이 남은 생을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자신임을 잊지 마세요. 7째. 노년기에 학습이나 여가를 선택할 때는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어 배우는 것의 꿀처럼 달콤한 맛이 있다고 말합니다.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아닌 열정을 느끼는 취미나 학문을 추구하세요.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고 도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두뇌를 정게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익숙한 것에만 머물지 말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이근호 교수님은 80세가 되었을 때 95세인 친구가 그에게 나이를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대답을 들은 후 창밖을 바라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 좋은 시기야. 이 말은 모든 나이에는 그 나이만의 기쁨과 특별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15세에는 15세의 즐거움이 있고 40세에는 40세의 즐거움이 있으며 80세에는 80세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나이는 여러분이 이제껏 살아온 가장 많은 나이일 수 있지만 미래를 본다면 지금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느 나이에 있든지 그 나이의 기쁨을 누리고 충만한 삶을 사세요. 비록 천천히라도 계속해서 나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행복한 노년의 삶에 관한 명언 몇 가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명언들을 깊이 이해한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짓말은 여러분에게 후회하라고 속삭이지만 진실은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라고 권할 것입니다. 슬픈 기억은 떨쳐버리고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마세요. 사랑의 빛 속에서 살아가면 모든 좋은 일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죽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비가 올 때는 여기서 살고 여름에는 저기서 살겠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죽음의 진실을 직면하지 않는 이들의 순진한 생각일 뿐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그 무엇도 남지 않게 됩니다. 바쁘게 사는 자든 탐욕스러운 자든 착각 속에 사는 자든
죽음이 찾아오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문을 두드리면 자녀든, 부모든, 친구든 그 누구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부와 명성은 공허한 껍질에 불과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밤이나 호두를 길에 뿌린다면 아이들은 그걸 줍기 위해 달려들겠지만 어른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빈 껍질은 주워가지 않을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에게 부와 명예, 그리고 이 세상의 보상은 길가에 버려진 빈 껍질과도 같습니다. 아이들이나 그걸 놓고 싸우게 하세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이 그 환상에 빠져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현명한 사람에게는 그것들이 모두 헛된 껍질일 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희망하는가? 모든 삶의 철학은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면 그는 모든 것을 아는 열쇠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현명하게 사는 비결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절대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키기 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교만은 식량이나 의복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지 모를 일에 대해 생각하느라 너무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행동하기 전에 10가지 세세요. 아직 화가 가시지 않았다면 100가지 세세요. 그래도 가라앉지 않는다면 1000가지 세세요. 우리가 진정 직면해야 할 싸움은 우리 안에 있는 악과의 싸움입니다. 그 어둠과 싸우세요. 당신은 진실이 어떻게 하면 들리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진실은 선의로 말할 때 비로소 들립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말만이 친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실을 말했음에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면 그건 아마도 당신이 거짓말을 하거나 충분히 친절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선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무엇을 선택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명확히 바라보게 합니다. 무엇이 일시적인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우리가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세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이 적고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말하며 묻지 않으면 침묵합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은 울고 주변 사람들은 웃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날 때 당신은 미소 짓고 남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게 하십시오. 욕망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욕망은 거미줄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으로 왔다가 점점 익숙해지며 결국에는 주인이 되어 당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의 묘비에 무엇을 새기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떠난 후에도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하며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 속에서 당신은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지갑을 잃어버리면 아까워하면서도 좋은 아이디어나 가치 있는 생각 또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잃었을 때는 우리는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금보다 귀중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재산보다 더 귀중한 가치를 잊지 말고 살아가세요.
가난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더 많은 재산을 얻는 것이고, 둘째는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돈을 더 버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욕망을 절제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음을 넓히고 편견에서 벗어나 필요할 때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선장이 바람의 방향을 따라 돛을 조정하지 않으면 배는 결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의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세요. 사람들은 인간을 괴롭히는 세 가지 욕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적 욕망, 교만, 그리고 부에 대한 욕심입니다. 모든 불행은 이 세 가지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이 욕망들을 버릴 수 있다면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신을 개선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열쇠입니다. 위험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강하고 용감해야 합니다. 폭풍 속에서 선장의 능력이 드러나고 전쟁터에서 용사의 용기가 증명됩니다. 당신의 용기는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따라 드러날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새가 둥지를 틀 자리를 아는 것처럼 인간도 자신의 인생에서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종인 인간이 왜 종종 삶의 목적을 모르는 것일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느 날 한 현자가 세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대답은 단순하지만 심오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강인하게 살고 싶다면 물처럼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은 장애물이 없을 때 흐르고 장애물을 만나면 멈춥니다. 하지만 댐이 무너지면 물은 멀리까지 흘러갑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라집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적응하고 유연하기 때문에 강합니다. 우리도 물처럼 유연하면서도 끈기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말할 때 그저 따라가지 마세요. 험담은 잊어버리고 누군가의 선행을 들으면 기억하고 그것을 널리 전하세요. 당신은 사랑 없이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랑 없이 사람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친절함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벌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요. 이 세상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늘 배우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합니다. 왜 겸손과 침묵이 중요합니까?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없지만 물처럼 강한 것도 없습니다. 물은 단단한 바위를 이길 수 있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원칙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겸손과 침묵은 소중한 덕목이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노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한 7가지 지혜와 행복한 삶에 대한 명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검진을 받을 때,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때 느끼는 불안과 긴장은 피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침착하려 해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그 긴장감이 존재합니다.
결과를 기다리며 긴장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안도감도 함께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매일을 평온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내일이 올 것이라고 항상 생각하지만 사실 내일이 올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산다면 아마도 매일이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항상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세요.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떠나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내일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